올해로 저는 미국에 온 지 50년이 된 평범한 70대 여성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은퇴 후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보는 한국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들에서 시장 상인들이 고향 사투리로 흥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갑니다. 거실 한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한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유튜브로 한국 예능을 보며 혼자 웃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끄는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지고 나 혼자라는 사실이 밀려옵니다.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커집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 미국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 체류 단속 강화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대통령 연설에는 이민법 강화, 국경 보안 강화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추방될 이유도 서류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길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면 괜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 경찰복 입은 사람이 서 있으면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면 마치 제가 지목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옆자리 두 남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류 없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해.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갑 속 시민권 카드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분명 미국 시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웃집 멕시코계 부부는 단속에 걸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 앞에는 배달된 우편물만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문을 2번 잠그고 창문까지 꼭 닫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농담 한마디도 괜히 제 얘기 같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진짜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백인 남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너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일 수 있었지만 저는 점점 답하기 싫어졌습니다. 마치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안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서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민 초기 교회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던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곳은 점점 나를 지치게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울렸지만 예배당 안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라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도들이 급감한 이유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발길을 끊었고 남은 건 나이 든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찬양대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퍼지는 찬양 소리가 마치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간중간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나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식사 나눈 봉사팀 자리에 앉아 김치전을 뒤집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 봉사에 좀 더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일수록 집사님 같은 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움츠려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변명했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배 시간에 자꾸 목사님의 눈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심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주일마다 가야 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늦게 도착했는데 찬양대석은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지쳐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뒤편에 앉아 예배당을 둘러보니 모두 각자의 피로와 근심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교회 마당에 빈 주차장을 보며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 있나? 나이가 들수록 한국 생각이 더 자주 났습니다. 이민 초기에 바쁘게 일하느라고 잊고 지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뒷동상이, 여름이면 친구들과 뛰어놀던 냇가가, 가을의 들편의 냄새와 겨울 아침의 하얀 성에까지 미국의 사계절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TV 드라마에서 종종 보이는 시장 풍경을 보면 화면 속 냄새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떡볶이집, 노점에서 파는 호떡,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고국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TV 속 제사상, 한복 입은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이곳의 조용한 아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곳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뿌리를 찾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부산역 플랫폼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고향의 하늘, 강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고국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두 갈래길 위에 서 있습니다. 50년 동안 뿌리 내린 이곳 미국에서의 삶과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 혹시 저처럼 오래 미국에서 살다 보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돌아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곳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